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퐁파두르는 뭐 왕의 정부로서 또 비난과 비판을 또 많이 받기도 했지만 사실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여인은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프랑스의 문화를 발전시켰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해볼 요 여인은 요부 중에 요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 다음으로 유명했다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롤라 몬테즈인데요. 일단 검은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눈이 크고 아름다워요. 눈동자는 또 푸른색이에요. 거기다가 오똑한 콧날에 갸름한 얼굴에 날렵한 턱선에 그리고 몸매까지 완전 짱! 그래서 미인의 조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입술이 예술이었대요. 입술 끝이 원래 살짝 입술 끝이 올라간 입술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녀의 입술을 본 남자들은 다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자, 롤라 몬테즈는 아일랜드 슬리고 출생입니다. 그리고 본명이 엘리자베스 로잔나 길버트예요. 아버지가 영국군 소위인데 아버지는 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었고요. 에드워드 길버트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참 결혼도 빨리 했죠. 18살에 결혼을 했는데 엄마 나이가 더 충격적이에요. 14살에 매력적인 소녀 엘리자 올리버랑 결혼을 했고요. 1821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엄마가 15살이었는데 그때 이 딸 엘리자베스 로잔나 길버트를 낳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름도 좀 길기도 하고 롤라 몬테즈가 더 익숙하니까 저희가 롤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인도 발령을 받아서 이 어린 딸이랑 와이프를 데리고 인도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만 콜레라에 걸려서 죽고 말았대요. 이름이 달라진 이유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20살도 아직 안 됐는데 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재혼을 하는데 남편 친구랑 재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혼이잖아요.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롤라가 좀 방해 요소가 되었겠죠. 그래서 롤라를 영국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자라게 합니다. 롤라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도 없는 환경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유아기를 거치게 되어서인지 좀 어릴 때부터 거친 성격을 보였고요. 사춘기 때는 그 불안전한 기질이 거의 폭발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숙학교에 보내져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바스에 있는 기숙학교인데 거기는 귀족들에게 각광받는 휴양지여서 좋은 학교였다고 해요. 일단 좋은 교육을 받게 해서 이 예쁜 딸내미를 나중에 또 좋은 남자와 결혼을 시켜서, 그러니까 부자 남자와 결혼을 시켜서 한몫 챙겨야지 이런 생각을 엄마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대대로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엄마의 기대와는 달리 이 롤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롤라의 어머니는 사실 딸을 정말 나쁘죠.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10대인 딸을 60살 먹은 대법원 판사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했어요. 엄청 부자였대요. 그런데 누가 60 먹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결혼 싫어! 하고 막 거부하다가 그때 어머니가 좀 알고 지냈던 아일랜드 출신의 육군 중위 토마스 제임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랑 눈이 맞은 거예요. 근데 이 남자도 그렇게 30이니까 젊은 나이긴 하지만 롤라에 비하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둘은 우리 사랑 끝까지 가야지 이러면서 같이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이제 더블린에 정착을 해서 결혼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그 웩스포드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가 너무 시골이에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10대의 어린 롤라는 도대체 이 시골 생활 얼마나 버텨야 돼? 하며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또 인도로 발령이 나서 어릴 때 살았던 인도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 이러면서 이제 이 시골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기뻐 하며 같이 배를 타고 인도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삐걱거리게 되는데요. 사실 인도까지 가려면 배에서 계속 긴 시간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하고 이런 데 같이 있어 보니까 남편이 내가 생각했던 그 남자가 아니야. 너무 별로야 하면서 사랑이 식어버리게 돼요. 그런 와중에 또 인도에 가서 살았더니 역시나 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인도 북부 평야 근처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생활을 했는데 사실 월급이 쥐꼬리만한 월급이다 보니 생활도 궁핍했고 또 남편이 또 나쁜 남자야. 또 바람둥이였고 거기다 난폭하기까지 해서 롤라에게 상처를 줬는데 거기다가 롤라는 풍토병에 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도 하지 않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당시 이제 그 캘커타에 있던 엄마에게 가요. 엄마, 나 걔랑 못 살겠어. 이랬더니 그래 내가 그런 결혼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가 도망가서 결혼을 하더니 어디 이제 와서 딴소리야. 다시 영국 가! 이러면서 영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게 돼요. 라즈킨호라고 하는 배인데 그런데 이 배 안에서 또 롤라가 스캔들을 일으켜요. 굉장히 집안 좋고 잘생긴 젊은 귀족인 레녹스 중위를 만나서 또 뾰병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연문을 막 뿌리고 다닌 거죠. 근데 이제 이 롤라에 대한 소문이 배 안에 막 퍼지고 있었어요. 제 말이야. 나이는 되게 어린데 완전 까졌어. 이러면서. 남자랑 야밤도주에서 결혼을 했잖아. 그런데 봐. 지금 또 저 귀족이랑 또 눈 맞은 거잖아. 하면서 막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영국으로 가는 내내 선원들이나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장이 왜 밤에 그 손님들을 위해서 밤에 이제 만찬을 주최를 하는데 거기에 손님들을 초대를 하나 봐요. 그런데 당신 같은 여자는 올 수 없소 하며 이 만찬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 롤라와 레녹스는 이제 런던에 도착을 해서 두 사람은 동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부녀가 다른 남자랑 동거를 하는 건 이거 엄청난 스캔들이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이 막 달려가서 너 왜 이렇게 제멋대로 사냐,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하면서 막 뜯어 말리는데 내 인생 내 맘대로야 하면서 또 롤라는 그런 충고 따위는 듣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애인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또 다른 남자를 사귀기도 하면서 이게 잘 지내고 있던 롤라에게 남편 제임스가 편지 한 통을 탁 띄우는데 열어봤더니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네가 바람을 피운 거 다 알고 있다. 네가 바람을 피웠으니 너 이혼당해도 싸지 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버리면 이 19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여인은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막 매장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롤라가 좀 남다른 여인이어서 그러거나 말거나 하며 이제 그거 무시해요. 일단 이혼 소송 무시하고 이제 이 여자가 생각한 건 나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을 좀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때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외모, 얼굴 완전 끝장이잖아. 몸매 끝장이잖아. 이걸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테야 하면서 스페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스페인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지만 저는 스페인에서 왔어요 하면서 스페인 미녀 이름도 롤라 몬테즈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이국적인 댄서로 변신을 하죠. 말씀하신 대로 무용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무용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배운 적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나 무용할 거야. 댄서 될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 제2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이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 최고 무대인 왕립극장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당시 또 새로운 남자를 사귀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좀 끝발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래 거기서 내가 춤출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서 스페인 무용수 롤라 몬테즈라는 타이틀을 딱 걸고 이제 무대에 간 건데 전체가 다 이제 그녀를 위한 무대는 아니었고요. 당시는 빅토리아 여왕도 와 있었대요. 여왕도 와 있는데 거기서 그 세비야의 이발사라는 오페라를 하는데 사실 공연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 막강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서 이제 춤을 춘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전부 다 여왕 있고 귀족들 있고 상류층 인사들이 가득한 무대잖아요. 거기에 딱 올라가서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춤이란 게 배워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추지를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동작을 막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지만
거기 앞에 앉아있는 남자들을 다 현혹시킬 수가 있었던 게 예뻐. 너무 예뻐. 표정 연기 끝장이야. 거기다가 그 치마를 살짝 들어 올렸는데 다리 완전 예뻐. 이렇게 된 거죠. 사실 뭐 그녀의 춤은 뭐 평가 따위를 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미모만큼은 거기 온 관객들에게 다 각인이 되고 말았죠. 근데 계속 이제 무용수로 활약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막 춤을 춰서는 안 되겠다. 뭔가 춤을 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디어 자신의 시그니처 춤인 그 유명한 거미춤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짬뽕시켜요. 그 플라멩코랑 그 나폴리에서 유명한 그 민속춤인 타란텔라 맞죠? 타란텔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런 춤을 섞어서 나 몸매 좋으니까 요거 보여줘야지 하면서 그 스트립티즈를 살짝 섞어가지고 어떤 춤을 만드는 건데 테마가 있어요. 이게 그 타란툴라라고 하는 독거미가 몸속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 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날뛰면서 이 거미를 떨쳐내려고 하는 그런 춤인데 이게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면 치마가 점점 위로 올라가서 이제 속옷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속옷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거미 꺼냈어 하면서 바닥에 탁 내려치고 발로 막 밟으면서 동작을 딱 끝내면서 짜잔 뭐 이렇게 하면 우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용수로 변신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녀의 과거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저 스페인에서 왔어요 라고 했는데 야 아니잖아. 너 유부녀였잖아. 너 그 이혼 소송하는 거 어떻게 됐어? 하면서 이 여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추문의 주인공으로 자꾸만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다 흥행에 도움이 돼요. 롤라는 아니거든요. 저 그런 여자 아니거든요. 하면서 계속 그 춤을 추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갑니다. 그런데 이 거미춤을 변형해서 조금씩 변형한 이 춤은 금세 사실 유럽 전체로 퍼졌고 온 유럽이 그거 알아? 그 여자 그 거미춤이라는 걸 추는데 대박이잖아. 그 다리를 싹 드러낼 때 나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이러면서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 스페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스페인 출신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스페인 귀족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집시 여인과 사랑을 해서 제가 태어났지 뭐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사생아가 되었답니다 하면서 자기를 더 신비롭게 포장을 하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그 뇌설적인 춤을 추면서 이 남성들을 하나씩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긍정적으로 다 반해서 다 좋은 반응을 보내주면 좋겠지만 또 그런 꼴 못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잖아 너 스페인 여자 아니잖아 너 사실은 누구누구잖아 하면서 막 큰 소리로 폭로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롤라가 또 보통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왜 꽃다발 같은 거 막 집어 던지잖아요. 그거를 막 발로 팍 걷어차면서 그렇게 보기 싫으면 보지 마! 하면서 막 나와버리고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유명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거친 성격을 숨기지 못하고 굉장히 크고 작은 스캔들을 벌이는데 또 자신의 출신을 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하는 어떤 장교랑 막 말다툼을 벌이고 또 어떤 호텔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야 벼락 부자 주제에 어따 대고 막 이러면서 모욕적인 말을 마구 던지고요. 또 그런 저질춤을 꼭 올려야 되나 하면서 막 말을 하는 무대 관리인들은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패줍니다. 와 진짜 멘탈 갑이죠. 네,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고 그리고 막 이상한 춤을 추는데 그게 막 뇌세적이고 선정적인데다가 이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이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이 날로 퍼져서 야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하면서 그녀를 보러 많은 남자들이 이제 극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겠지만 당연히 그건 춤도 아니야. 남자들을 타락시킨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여론이 막 일었겠죠. 근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롤라는 베를린, 바덴바덴, 바르샤바 등등의 중부 유럽 도시를 순회하면서 순회 공연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공연이 없을 때는 자신을 추종하는 많은 남자들을 만났는데요. 사실 무용수가 꿈이기도 했겠지만 이렇게 춤을 추는 거는
권력 있고 돈 있고 잘 나가는 그런 남자들과 연결하는 연결고리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1세, 그리고 알렉산드르 뒤마,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오노레드 발자크, 빅토르 위고 등의 이 많은 문인들과도 연문을 뿌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음악가 리스트와는 깊은 사랑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스트랑 만나면서 파리에 살고 있는 어떤 부자가 또 막 잼을 던지니까 그것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둘을 동시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투하자! 이러면서 둘이 막 목숨 건 결투를 벌이고 막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리스트를 좀 좋아하긴 했었나 봐요. 이제 파티장에서 리스트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다른 여자들하고 막 얘기 나누면서 하는 꼴을 보니까 롤라가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야. 그러니까 파티장인데 사람들 다 있는데 갑자기 식탁 위로 탁 올라가서 그릇들을 팍팍 밀어내고는 거기 위에서 춤을 춘 거예요. 이제 리스트에게 이제 모욕을 준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가 둘이 같이 이제 호텔에 딱 가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어? 이러면서 막 둘이 싸웠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뜨거운 밤을 보내요. 그리고 리스트가 먼저 방을 나왔는데 호텔 문을 잠궈버리고 밖에서 잠궈버리고 안에서 못 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리스트는 롤라가 어떤 여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내가 미리 알고 내가 돈을 주는데 이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큰 거액의 돈을 호텔 직원들에게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방문을 딱 열었는데 그 방 안에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부서져 있고 롤라가 막 써서 뭐 이러면서 서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돈을 줬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1845년 롤라 몬테즈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파리에서도 이제 댄서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자신을 성공시켜주고 좋은 무대에 세워줄 남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당시 프랑스 최대 신문사를 가진 신문사 사장인 알렉상드르 디자리에르라는 사람을 유혹하기로 찝습니다. 바로 너야! 이러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 알렉산드르가 아침마다 승마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말 타고 딱 그 사람 승마하는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 안녕하세요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같이 승마를 해요. 그러면서 호호호호 하면서 또 유혹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이 아름다운 롤라에게 홀딱 넘어갔고 그리고 그의 아파트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르는 롤라의 매력에 푹 빠졌고 파리에서 이제 무용수로서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롤라를 너무너무 사랑했던지 난 롤라와 결혼을 할 거야 라는 말을 종종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르의 사업이 계속 막 승승장구였으면 좋겠지만 좀 사업이 조금 좋지 않은 어떤 시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파리 최고의 갑부가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또 사업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파티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런 파티 롤라도 가고 싶잖아요. 근데 알렉산드르가 자기도 억지로 가는데 이제 롤라까지 데리고 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좀 집에 좀 있어 라고 했더니 정말 속상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둘이 막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르가 혼자 파티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극작가 비평가인 이름이 좀 길어요. 장 바티스트 로즈몽드 보팔롱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이 롤라가 추는 춤에 대해서 야 그건 춤도 아니다 라면서 비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파티에서 맞닥뜨린 거죠. 그래서 술을 너무 마시고 취해가지고 알렉산드르가 이 보발롱에게 가서 아니 뭐 꼴에 지금 비평가라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모욕하는 말을 막 던져요. 그러니까 보발롱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알렉산드르에게 결투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발롱이 결투 신청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 최고의 명사수였던 거예요. 이걸 알고 알렉산드르가 안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또 신사가 한번 또 좋아! 하고 또 약속을 했으면 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투를 하게 되었고 결국 알렉산드르는 그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롤라는 파리를 떠나야만 했죠. 그리고 1846년 가을에 이제 바이에른 공국 미넨에서 열리는 올토버페스트 그 맥주 축제에 공연을 하러 가요. 그런데 그 공연을 해야 되는 무대에 올라야 되는데 관계자가 그런 추잡한 춤을 올릴 수 없다면서 공연을 금지시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를 다시 올리려면 누구 백이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왕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무대 의상을 입은 채로 궁전에 달려가요. 그리고 당시 국왕이었던 루트비 1세에게 회견 신청을 합니다. 당시에는 루트비가 이제 60이 다 돼가는 굉장히 나이가 좀 많은 그런 국왕이었는데 여자를 또 굉장히 또 좋아했대요. 그래서 수많은 애첩들이 있었고 이 애첩들의 초상화를 궁전에다 이렇게 다 걸어놨대요. 스쳐간 애인들의 모습을. 네,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데 애인 사진이 37명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바람둥이였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롤라를 만나기 전에는 국정을 또 잘 돌보는 유능한 군주이기도 했대요. 사실 오늘날의 미넨의 도시의 모습을 탄생시킨 것이 바로 이 루트비 1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술을 사랑하고 문학을 장려하고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유명한 건축가들에게 이게 좀 멋진 공공 건축물을 건축하게 해서 이 어떤 미넨의 멋진 모습을 탄생시킨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이 바이에른 왕국의 국민들은 뭐 바람 좀 피우면 어때? 사실 일 잘하잖아.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우리 국왕님 짱 워라밸을 실천하고 계시잖아. 하면서 이 루트비의 여성 편력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런 루트비를 이제 롤라가 딱 찾아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온지 모르니까 뭐 이상한 이방인 여자가 외국 여자가 와서 자기를 만나려고 하니까 나는 그런 여자 만날 시간이 없네 하고 접견을 거절하는데요. 롤라가 막무가내로 보초병을 막 밀고 정말 잠깐이면 된다니까요 하면서 안으로 팍 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그때 이 보초병에 뭔가 옷이든 뭔가 이렇게 걸렸든지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어떻게 됐던지 이 롤라의 드레스 앞부분이 찢어지면서 롤라의 가슴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루트비가 짜잔 하면서 롤라를 보고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고 막 풍만한 자태를 이렇게 쫙 뽐내니까 한눈에 반하고 오케이 공연해도 좋아 라고 그 자리에서 허락을 했고 롤라는 이 루트비 1세를 만난 지 55시간 만에 바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다른 도시에서도 뭐 그녀의 춤에 대해서는 악평들이 대다수였고 여기서도 그녀의 춤에 대한 평은 최악이었지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루트비에는 롤라에게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롤라를 자신의 정부로 삼고 롤라가 저 보석 마음에 들어요 하면 어이구 보석 사주고 저 말 진짜 예쁘게 생겼다 그러면 말이 필요해 사주고 나 집 값고 집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택 막 이러면 이 귀족들이 소유할 수 있는 웅장한 저택 옛다 주고 그리고 막 나도 예쁘게 초상화 그리면 좋겠는데 해서 막 그린 아까 그 초상화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 계속 살려고 하는데 시민권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네 이러니까 미는 시민권 쫙 주면서 뭐든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